스포츠카 모든 남자의 로망이죠. 이 차는 할리우드의 영원한 반항아 제임스 딘의 에마, 포르 B의 550 스파이더입니다. 자동차 마니아였던 제임스 딘은 명품 스포츠카를 산 뒤 격자 무늬 시트로 바꾸고 보닛과 양문에도 자신의 레이싱 참가 번호인 130을 페인팅하며 자기 스타일에 맞게 커스텀했고요. 그리고 리틀 버스터드라는 애칭도 붙여줬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임스 딘은 자신의 에마 리틀 버스터드를 타고 캘리포니아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 이 사고로 극심한 경추 손상을 입은 제임스 딘은 결국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완전 휴지 조각이 됐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로 제임스 딘은 사망까지 한 반면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 도널드 턴업시드는 가벼운 부상만 당했는데요. 게다가 운전자의 믿기 힘든 진술. 전 정말 맹세코 제임스 딘의 차를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니 정면으로 오던 차 받친 거 아니에요? 자기 눈엔 안 보였대요.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났대요. 그럼 저 차는 누구랑 아니 뭐 박아서 저렇게 된 뭐 거야? 순간 이동한 거야? 제임스 딘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의 에마였던 리틀 버스터드의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제임스 딘이 사망한 뒤 자동차 커스텀 전문가인 조지 베리스가 사고 난 차량 리틀 버스터드를 구입. 그런데 정비소로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차가 트레일러에서 떨어지면서 정비공이 크게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또 뭐 있네. 저걸 왜 샀어? 이후 카레이서인 트로이 맥켄리와 윌리엄 에크리치에게 각각 엔진과 드라이브 트레인을 판매했습니다. 불안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역시 한날 한시에 어머.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뭐야? 이것도 이게 뭔가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쯤 되자 조지 베리스는 더 이상 부품 판매를 하지 않고 대신 국가안전위원회의 도로안전 캠페인에 리틀 버스터드를 전시용으로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있어? 갑자기 보관 창고에 화재가 발생. 또 전시회 중엔 차량이 무대에서 떨어져서 부상자가 발생하기까지. 그래서 결국 전시장에서는 리틀 버스터드의 전시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사고가 나서 도무지 안 되겠어요. 차 돌려버렸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차 못 받았는데요?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지금까지도 리틀 버스터드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 야 근데 이게 사라졌다고 하니까 더 무섭다.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야. 2017년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스페인의 유명 화가 페데리코의 한 작품이 14만 9천 파운드, 약 2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요. 이 작품은요, 1920년대 할리우드의 꽃미남 스타 루돌프 발렌티노와 그의 비밀 연인 폴라 네그리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런데 저 반지를 그림으로 그리다니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반지길래? 아까 그림 속의 여자 손에 있던 반지를 말하는 건데요. 호랑이처럼 강렬한 주황빛 때문에 호랑이의 눈으로 불린 반지. 와, 비슷하다. 야 눈동자 있는 것 같아. 그래, 동물농 같다. 이 루돌프 발렌티노가 처음 반지를 산 곳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상점이었습니다. 진열대 구석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반지를 발견한 발렌티노. 그런데 그 반지가 왜 거기 있담? 그거 사시게요. 안 사시는 게 좋을 텐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지를 팔기 꺼린 상점 주인. 하지만 발렌티노는 뭔가에 홀린 듯 반지를 구입했습니다. 발렌티노는 이 반지를 1926년에 개봉한 영화 족장의 아들에서도 착용하고 등장할 정도로 무척 애지중지했는데요. 그런데 몇 달 뒤 건강했던 그가 급성 복막염으로 31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발렌티노가 떠난 뒤 연인이었던 배우 네그리는 그의 유품인 반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네그리는 이유 모를 통증에 시달리며 연기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는데요. 그리고 그쯤 네그리는 반지를 새 연인인 가수 루스 콜롬보에게 사랑의 증표로 선물. 그런데 얼마 뒤 루스는 총기 오발 사고로 26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야, 저 정도는 뭐가 있는 거다. 이 정도 되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바뀐 반지의 주인 루스 콜롬보의 친구인 배우 조 카지노. 그 역시 교통사고로 사망. 아니 이쯤 되면 악령의 반지 이미 너무 확실한데요. 거의 그렇죠. 네. 이 죽음의 그림자를 몰고 다닌 반지는요. 그 뒤엔 미국의 한 은행 금고에 봉인됐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아우. 은행에 큰 화재가 난 이후에 아 왜 그래? 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야, 은행에 또 불났대. 마치 증발한 듯이 사라진 반지. 그런데 발렌티노의 친구인 화가 페데리코가 그림으로 그려서 세상에 공개했으니 반지의 정체를 아는 이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십 년 만에 그림으로 부활한 죽음의 반지. 또다시 그 저주도 부활하는 걸까요? 주의, 이것을 볼 땐 반드시 유의하시오. 2015년 영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뭔데? 그냥 보기엔 너무 평범한 인형이잖아요. 이거 뭐 저주에 걸린 인형인가요? 사탄의 인형? 에나벨 같은 거 에나벨? 어? 에나벨? 두 분 막 속이 메스껍거나 오한이 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전 아니에요. 근데 왜요? 저 인형이 뭔데? 방금 보신 이 인형의 이름은 패기인데요. 패기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메스꺼움과 오한, 두통, 가슴 통증뿐 아니라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겪는 등 당시 패기를 보고 고통을 호소한 사람들이 최소 80명이나 속출했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네. 이거 말하고 보여드리면 안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봐야 되는 건지 이거는! 아니 메스껍고 우리 이제 일단 물어봐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저도. 우리는 뭐 출연자니까 그래도 이거 시청자 시청자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는 전체를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너희 둘만은 생으로 본 거예요. 아 모자이크 쳐서 나왔어요? 당연하죠. 아 그래요? 자, 이 인형을 공개한 사람은 영국의 초자연 수사관 제인 해리스. 패기가 제인의 집에 온 뒤로부터 그녀에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며칠째 계속되는 악몽이야. 저리가 이 악령아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제인은 수개월 동안 끔찍한 악몽뿐 아니라 고열과 심각한 환각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신부에게 2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요. 심지어 그녀가 패기의 존재를 공개하자 사람들은 패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기만 했음에도 신체적인 고통과 함께 방 안에서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과 인기척을 느끼는 등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패기가 저주받은 인형이며 패기를 본 사람에게도 저주가 내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저 화면에 팩이 좀 내리자. 내려주세요. 예, 저 그냥 올려놓지 왜 계속 말고. 껴놓고 있어? 우리 저 아까부터 제작진- 신경 쓰이대. 왜냐면 자기네들 안 왜 그래? 보거든. 예. 아니 근데 이게 또 현실로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네네. 저주 생각이 또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저주의 시인 건가요? 하도 패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인형으로 악명을 떨치자 제인과 다른 심령술사들이 패기를 조사한 결과 흉부 질환으로 죽은 여성의 혼이 깃든 겁니다. 아마 홀로코스트로 학대받은 영혼일 겁니다. 그다음에 패기에게 고통받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패기는 에나벨이나 로버트 인형처럼 미국의 한 유령 박물관에 잠들어 있는데요. 아 저것도 사진 또 보여줬어. 보면 몸이 아프다고 너도 나도 얘기를 하니까 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괜히 막 나도 아픈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기분 탓이에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